공장 앞에서 하교하는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었어. 나도 저렇게 쟤네들처럼 이 시간에 하교를 하고 싶다. 지금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저 카드 한도도 되게 높아서 어딜 가서든 당연히 금액 보지도 않고요. 사고 싶으면 사고. 지금은 이제 갖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홍대 건물에 평택에 오피스텔 조그만 거 2개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가 그래도 성남의 성호시장이라는 데서 가게를 여러 개를 했어서 꽤 잘 하던 집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집이 완전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어요. 장사라는 게 뭔가 이렇게 굴러가야 굴러가는 돈이지 뭔가 목돈을 쌓아놓고, 저희 집이 원래 부잣집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 그런 돈을 엄마가 일은 못하면서 계속 병원비로 들어가니 집이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니 갑자기 정말 그지가 된 거지, 그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마 뭐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이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사하면 이불 싸는 빨간 포대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불이랑 집기 몇 개를 싸고 아빠가 이걸 짊어지고 제 동생하고 저를 손을 잡고 언니는 걷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밤도주인 거야. 밤에 도망갔으니까. 그러고도 멀리도 아니야. 그 동네에서 다음 블럭 동네, 한 다음 동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갔었는데 어떤 집이 부자고 어떤 집이 불편한 집이라는 정도는 알 때였거든요. 그땐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런 판잣집은 드라마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 이렇게 2층 같은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화장실은 1층에 있고, 위에 보면 지금으로 치면 옥탑방 같은, 옥상에 이렇게 스레트 같은 걸로 얹어놔서 가건물처럼 져놓은 집이었어요. 방이 큰 게 하나 있고 옆에도 쪽방처럼 하나 만들어서 성인 남자가 누울 정도의 이런 쪽방? 여기 전시장이 한 요만한 정도 되는 그런 집에 가게 됐죠. 옆에 소리 다 들리고, 우리 집은 옥상인데 화장실은 지하에 있으니까 소변을 보려면 그냥 이렇게 옥상에서 저 집에서 우리 집이 다 보이는 그런 데였는데, 거기다 이렇게 막 빨래줄 같은 걸 걸어놓고 이렇게 원단 같은 걸 해서 아마 칸막이를 나름 해놓고 소변도 보고 씻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근데 그때는 잘 살고 못 살고의 어떤 변별력이 없으니까, 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로 왔구나,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모 여성분께서 계셨을 때고, 아빠가 뭔가를 해오면 생활을 하시지 못할 때니까 수제비를 맨날 먹었었거든요. 쌀이 없었었던 거야. 난 왜 맨날 수제비를 해주나 했어. 그때 당시 쌀을 이렇게 뭐 지금으로 치면 한 1kg짜리 정도 같은 걸 매번 이렇게 누런 봉지에다가 사왔었는데, 그걸 못 사온 날은 그 곰표 밀가루 그걸 막 빚어서, 그때 당시 엄마죠. 엄마가 이렇게 수제비를 해줬었어요. 수제비를 먹으면서 아, 우리 집이 되게 힘들어졌구나를 알았고, 그때가 중학교 이사 가서 이제 중2까지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 집에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좀 성장을 하고 키도 좀 이제 어른처럼 크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등록금이 있을 때예요. 지금은 다 등록금이 없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장을 다녔어요. 방학만 되면, 지금은 공제공장이라 해서 시다라고 하는 그런 봉제공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었을 때예요. 이를테면 인형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면 이런 실밥 같은 거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직업이라 지금의 아르바이트지. 그런 걸 방학만 되면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당시에 월급이 한 10 얼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금이 뭐 몇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내고 학비를 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마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부모님이, 언니, 동생 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뭔가 돈을 줘서 학교 생활이나 무슨 생활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벌어서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봉제공장을 다녀서 등록금을 벌었고, 중3이 이제 되니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가려니까 돈이 당연히 없잖아. 그런데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성남에 산업체라는 게 있었어요. 산업체가 뭐냐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 고등학교죠. 상고, 공고 뭐 이런 특수 학교들이 산업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상고를 나왔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야간에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쳤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당연히 낮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장 생활을 했고 저녁에는 공부를 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 일반 중학교 때 친구 했던 애들은 하교를 하잖아요. 저는 점심시간 좀 그 공장 앞에 이렇게 인도 같은데 턱에 딱 앉아서 그때 당시 공장에서 입는 이렇게 땀복, 작업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쪽가위를 넣고 다니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요. 작업복에. 그걸 넣고 점심에 그 짬밥을 먹고 앞에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 뭐 100원짜리 하는 뭐 그런 아이스크림 싼 거가 있어.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걸 후식으로 그걸 지고 공장 앞에서 그 하드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교하는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었어. 너무너무. 아, 쟤네는 학교 끝났네. 나는 지금 이제 점심 먹으면 다시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따스한 햇살에 그 하드 그때 생각이 지금 또 확 나고 그때 기억이 그 따스한 햇살이랑 그게 너무너무 슬프기도 했고 일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학교하는 쟤네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지금도 너무 들어요. 그렇게 뭐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하면 너무 고등학교 1학년짜리면 이렇게 머리 단발에 얼마나 어릴 때야. 다 어릴 때가 있었죠. 그때 와 나도 저렇게 쟤네들처럼 이 시간에 하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잘 큰 게 스스로 좀 대견한가 봐요. 별일이 다 있네. 울기를 왜 울어? 그렇게 해서 등록금 마련을 해서 다녔고 그때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뭐 전문대도 가고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세일즈도 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유년 시절을 뭐 너무나 힘들게 컸다는 거. 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아까 되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남에 시청 앞에 피자헛이 처음 생겼을 때인데 좀 잘 사는 친구가 야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그때 5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워낙 밝게 잘하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집인 걸 그들도 다 몰랐을 때라 당시에 5명이 가서 뭔가 내고 N분을 해서 돈을 준단 말이지.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난 배 안 고파. 그냥 집에 갈게. 그러고 나는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피자가 먹고 싶었거든. 너무 맛있다는 거야. 애들이 막 피자라는 음식이 이렇고 막 나한테 해서 샐러드를 가져다가 무한을 풀면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 N분하는 돈이 없었을 때니까 몇 천 원이었는지 몇 백 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전 지금도 피자헛의 리치골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 저는 리치골드 피자헛 걸 많이 먹어요. 그만큼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지금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저 카드 한도도 되게 높아서 지금은 내가 어딜 가서든 당연히 금액 보지도 않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다 합니다. 그때가 한이 돼서.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네. 그렇게 영업을 2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를 팔면서부터는 이제 하는 만큼 벌게 됐으니 월급쟁이들보단 많이 벌게 됐죠. 급여 생활을 할 때보다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직업이 좋은 게 극명하게 내가 혼자 잘해서 인컴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IT 쪽에 있었을 때는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서너 명이 붙어서 같이 진행을 하면 같이 공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게 돈으로 돌아오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영업하는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극명하게 테이블이 있고 숫자가 보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인센티브고 지급을 해야 될 인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어떤 재산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부동산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전에도 생각해보면 언니하고 저하고 버는 게 있었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라는 걸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대출을 받아? 카드도 없을 때였으니까. 큰 일을 한다는데 결혼을 하면서 용기를 좀 낸 것 같아요. 남편의 어떤 안정적인 직업과 내가 안정적이진 않지만
빚이 좀 있으면 큰일 날 거라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결혼하면서부터 아파트를 샀고 그때도 풀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저는 이제 뭐 보신 바와 같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대출이란 게 있으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이자가 얼만데 저걸 어떻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산 게 신정동의 목동에서 시작을 했고 당시에 2억 2,500 주고 23평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그때 제가 6천, 신랑이 5천에서 1억 1천을 갖고 1억 1,500을 대출을 받았었어. 1억 1,500이라는 대출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거였고요. 대출금 이자가 나가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돈을 벌면 300이고 500이고 계속 중도상환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빚을 갚아 나가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빚이 갚아지잖아요. 그럼 이 집이 현금집이 되잖아. 그럼 저는 이제 슬 이사를 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 그러면 또 어디로 가지? 또 동네를 찾고 물색을 하고. 그래서 그때도 2억 2,500에 산 걸 2억 4,500에 2년 만인가 2천만 원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동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이직을 했고 너무나 강남 3구에 살고 싶어서 송파구 너무 살고 싶다. 서초 강남은 뭐 올 수도 없었고 송파구에 이제 풍납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도 5억이었어요, 집값이. 근데 제가 이거 팔고 해봐야 2억 4천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풀 대출을 받아. 2억 5천은.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간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1억 2천 받을 때도 벌벌벌 떨고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해볼만 하네. 열심히 더 하게 되네. 그래서 그때도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 남편도 월급쟁이니까 우리 남편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오빠 하자. 그리고 제가 이사 올 때도 2억 4천을 들고 5억짜리 집을 샀죠. 그때 대출금을 또 허덕이면서 그때도 정말 열심히 차를 팔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빚을 또 300이고 500이고 막 계속 갚아요. 저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지. 그래도 이자보다 싸니까 계속 갚아. 그러면 또 몇 년 되면 또 이 집이 현금집이 돼. 저는 현금집이 되면 이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신정동에 시작했다가 풍납동에 시작했다가 잠실로 왔다가 잠실에서 다시 지금 압구정에 사는 건데 그렇게 집을 사고 팔고를 잘했고요. 뭐 사람들이 야, 차 팔아서 그렇게 많이 버냐. 차 팔아선 집 살 수 없습니다. 다 차를 파서 쌈짓돈이 된 거고 집을 잘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잘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10억에 산 게 17억이 됐고 15억에 산 게 25억이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쌈짓돈이 생겨서 저희가 세금을 정말 많이 내니까 부동산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제일 많이 매기는 나라예요. 보유세 있고 취득세 있고 양도세 있고 뭐 재산세 있고 세금을 정말 많이 내요. 그런 세금이 많이 붙다 보니 이제는 주택은 못 사겠다 싶어서 제가 21년도에는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서 홍대에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매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갖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홍대 건물에 뭐 평택의 오피스텔 조그만 거 2개 있고 그런 식의 부동산 재테크를 좀 잘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쪽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매매를 했어요. 물론 시세 차익도 많이 잘 봤어요.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압구정에 거주하고 있어요. 압구정 처음에는 쥐 나오고 막 주차도 어렵고 막 오래된 아파트에 어떻게 사는데 살아보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어떤 동네의 기운도 너무 좋고요. 사람들도 다 너무 친절하고 되게 뭐랄까 밝아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에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혹시? 처음에 4,800 받다가 2006년도에 6,80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세금 떼기 전입니다. 세 전으로 이렇게 제가 찍히는 건 10억 이상씩 찍혔죠. 세금은 반 이상 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부동산을 잘 해서 지금의 어떤 자산이 축적됐다는 거. 목표를 세우시고 달성해 나가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저는 목표를 세울 때 할 만한 걸 해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걸 해. 예를 들면 제 몸무게가 지금 54kg예요. 52kg 빼기야. 이를테면 2kg잖아. 그건 솔직히 좀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목표라는 걸 허무맹랑하게 높이 세우면 하다 지쳐서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80% 정도는 해놨어. 그걸 100으로 만드는 정도로 목표를 세워요. 그렇게 해서 그걸 1년이든 분기든 반기든 올라가면서 성취를 해야 성취하는 맛도 있고 이러면 내가 해내는 거구나 라는 어떤 학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안 세우고 할 법한 거에서 한 20% 정도 업을 해서 세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요.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이니까 뭐 전체 올해 목표가 몇 대면 그걸 달로 쪼개면 다시 또 주 단위로 쪼개고, 그걸 또 못했어. 그럼 다음 분기로 또 넘어가서 그게 못한 대수가 애드원이 되겠죠? 그럼 다음 분기에는 1분기에 못한 대수가 애드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야 목표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목표가 물론 뭐 되게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라는 게 팁이에요. 이 스터디언 영상을 보는 친구들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삶의 성공의 시작은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걸 찾아보면서 자극을 받고 아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습득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을 가는 데 있어서 시작은 했다. 그렇게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제 영상 보고 찾아오시는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두드리고 저를 찾아와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성공하신 것 같고 너무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진짜 응원하겠다. 열심히 하시자. 이렇게 하고 배웅을 해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저 진짜 너무나 뭐 책으로 나중에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 어떤 좋은 인프라와 좋은 학벌과 그렇지 않다라는 거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